관찰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올 로케이션. 물 살 틈 없는 관찰의 눈. 8명의 특수요원, 8대 카메라로 관찰한 진짜 삶의 현장. 산전수전 공중전을 넘나드는 본격 인해전술 다큐멘터리. 지금부터 관찰 시작할게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는 다급한 목소리.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안 됐을 때 이렇게 밀려오는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반려동물. 그 최전방을 사수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하다. 잘했어요, 아직 잘했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 야생동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용감무쌍한 동물원 수의사들이 있다. 한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동물원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바뀌어야 된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오가는 극한 현장. 수의사들의 24시간을 관찰한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며 눈에 띄게 증가한 동물병원들. 수많은 후보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관찰구역은 바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이다. 이른 아침부터 보호자품에 안겨 줄줄이 내원 중인 반려견들. 여느 병원처럼 아픈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곳의 대기실 풍경은 조금 다르다. 병원 안을 맴도는 묘한 긴장감. 그 이유를 물어봤다. 치료를 하다가 잘 안 돼서. 큰 병원을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눈뜨기 잘 안 나니까 2차 진료 기관이 한번 의뢰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차 병원이다 보니까 지역병원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나 그리고 내과적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환자들 많이 오고요.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지금 생명이 위험한 애들 같은 경우에 또 응급실로 바로 뛰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종합병원. 2차 동물병원의 모든 것 대공개.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등 세밀한 분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1층. 한층만 더 올라가면 집중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중증 치료실. 그리고 24시간 내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응급실과 입원실까지 갖춰져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픈 친구들. 모두 기운 내렴. 밤낮에 따로 없는 2차 동물병원의 오후 9시. 한밤중에 들어선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돼 있어가지고 영상 원주 놀이에서 왔어요. 왜 그래? 긴급 상황 발생. 멀리 원주에서부터 밤길을 뚫고 달려왔다는 보호자와 강아지 한 마리.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비명을 질러대는 이슬이라는 강아지. 녀석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틀 전에 진돗개한테 물렸는데 어제 흉부광선은 검사 찍었을 때 이상 소견 없다고 들었고 오늘 오후 3시부터 기력저하 있는 듯 싶다가 오후 6시부터 내원하기 시작하셨는데 25kg쯤 남았을 때부터는 산 넘어가듯이 비명 지르는 느낌으로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에 보호자에게 전해들은 최소한의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선 급격히 떨어진 혈압과 호흡을 올리고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했다. 계획에 물렸다면 장기가 손상됐을 수도 있을 터. 응급의료팀의 수장 김성훈 소의사가 신속하게 이슬이의 상태를 점검한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바로 그때 잠시나마 고른 호흡을 유지하던 이슬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가냘픈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 심정지 상태의 이슬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이들은 오늘 이 작고 위태로운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희망은 점점 옅어져만 갔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이 순간. 무거운 침묵만이 어깨를 짓누른다. 웃긴 거야, 내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 죽었어. 사람 나도 살려도 어떡해. 살렸어야 되는데.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 살려달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데 안 됐을 때 밀려오는 저도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쉽죠, 많이. 해줄 수 있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을까 봐 많이 아쉽고 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별과 수많은 삶이 거쳐가는 이곳. 하루에도 수차례 긴급 수술이 진행되어 이제 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 비숑프리즈 한 마리. 복슬복슬한 흰털이 매력적인 요 녀석의 이름은 또롱이. 올해 9살이란다. 또롱이는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수술까지 받게 된 걸까? 친구는 눈 안에 염증이 너무 심했어서 녹내장도 이전에 왔었고 눈 안쪽에 기능도 잃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구 내 쪽에 백내장이 있으면서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안구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든 노령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백내장. 그리고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녹내장. 두 질환 모두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구 적출이 시급한 상황. 안구와 주변 염증까지 제거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 이어진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의 마지막 단계. 의안 삽입까지 성공적으로 완료.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또롱이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예후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 작은 강아지가 감당하기엔 벅찼을 큰 수술. 근데 갑자기 분위기 급반전. 난데없는 선글라스 착용에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까지. 번쩍이는 이 불빛은 또 뭐죠? 아까 수액을 잡았던 부위가 수액이 피하로 새가지고 거기가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종 조금 빼주려고 레이저 치료를 해서 이제 거기 혈관 좀 확장시켜서 이제 거기 있는 부종을 좀 빨리 뺄 수 있게.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리 아래 앞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일만 남은 또롱이. 이젠 더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어느새 전쟁 같은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 오전 9시. 어디선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수의사들. 이른 아침부터 병원 식구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따로 있단다. 총 18명의 수의사들이 동물들의 상태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 분과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이곳에서 각과의 담당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 환자가 하나의 질환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환자가 중환자가 될 수도 있고 뿔뿔이하게 되면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환자에서도 베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전 9시 30분. 아침 진료 받으려는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드는 시각. 병원 구석구석 달아둔 거치캠에 남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반려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보호자의 품이 아닌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름이 촐랭이. 솔랭이? 왜 하도 촐랑거려가지고 처음에 주워왔는데 하도 촐랑거려가지고 촐랭이를 줬다니까. 얘는 지금 어디가 아파서 좀 그게 좀 얘기. 눈 옆에 언제부터 좀 이게 이러셨어요? 한 1년 됐어요. 그 저쪽에서 진단은 암검염이라는 병명을 진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고 왼쪽 눈마저 불편한 상태. 양쪽이 다 그랬다고. 아픈 눈 때문인지 성격도 부쩍 날카로워졌다고.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꺼낼 수가 없는데. 예, 아이가 좀 손가락이 거시기예요. 올려놓을까요? 네. 예. 산업단 그래가지고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미쌤한테 마취 어레인지 그래서 진정 어레인지 좀 해주세요. 불안해하는 촐랭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원 투수가 등장했다. 이제는 그냥 보호자님도 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다 나가서 그냥 진정을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병원에선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질병을 앓는 케이스가 대부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동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소량의 진정제를 투여하자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촐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도중 몸부림치다 부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갈 시간. 그냥만 만져도 아프겠다. 이미 오른쪽 안구를 적출한 촐랭이. 눈꺼풀 주변의 고름과 염증 때문에 하나 남은 왼쪽 눈마저 제대로 뜨지 못했더랬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동물들. 시원할 거야. 옳지. 이거 안 따가워. 괜찮아. 특히 반려견들은 참을성도 많아 어디가 아픈지 보호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아요. 와, 많이 아파겠다, 야, 너. 그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주지 못해 못내 아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1차 처치를 마치고 나온 주치의 선생님. 어딜 가시나 봤더니 다른 과 수의사 선생님과 뭔가 긴밀히 의논 중이신데. 여기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야. 이게 피부 앞쪽인데 이런 세균 감염이 일단 2차로 감염됐을 것 같고 2차 병원인 만큼 진료에 참여하는 인원도 일반 동물병원과 다르다. 따로 또 같이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 질환에 따라서 다른 과랑 협진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아까 그 환자는 안검염인데 피부랑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리여서 피부 질환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먼저 자문 구해가면서 같이 협진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누가 촐랭이 아니랄까봐 금세 촐랑촐랑 기운을 되찾은 요 녀석. 보세요. 네,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마취 다 깼어요. 저희가 기락해서. 보호자가 나타나자마자 신나게 꼬리부터 흔들어댄다.
그렇게나 좋을까? 나가 있을까요, 이 친구? 네, 나가 있을게요. 안검염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해요. 아주 잠깐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이산 가족 상봉이 따로 없는 분위기. 좋은가 봐요. 집에 가자. 촐랑이가 진짜 좀 치료를 받고 나서 정말 촐랑되네요. 보호자님을 이 본명이 된 거야. 보호자님으로 보니까 진짜 엄청 보고 싶어서 아이고. 아 이래서 뭐 좀 한다고 못하게. 가서 좀 이렇게 몸 좀 보신 좀 시켜주셔야겠네요. 또. 이렇게 똥똥한테 무슨 보신? 매일 먹어 고기. 그 시각 또 다른 수술실에선 올해 10살인 몰티즈 이콩이의 마취 준비가 한창이다. 사람마다 이렇게 강아지는 탭을 올려 흥분하고 이제 마취 전에 걱정되고 흥분하면 그게 마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술의 성공 여부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 마취.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위해선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요구돼요. 강아지 마취는 이제 턱 힘이 떨어지는 걸 좀 알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바로 이콩이의 보호자가 아닐까. 지금 얘 말고 말티 10살짜리 말티 있는데요. 치주염이 심해서 어렸을 때 예방 접종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어요, 아기가. 그래서 그 부작용을 위해서 마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어하실까봐 그 점이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사람 나이로 치면 이미 중년을 훌쩍 넘긴 이콩이. 만성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단다. 스케일링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나이가 17살, 18살 들어서 온 아이들이 스케일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마취 자체가 위험하니까 수술 방법이 쉽더라도 수술이 어려운 거는 마취가 어려운 나이가 많은 아이들. 스케일링 하는데 벌써 많이 흔들려요. 여기 이거는 떼야겠다. 수술 내내 자리를 뜨지 않는 마취과 전공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콩이의 호흡과 맥박, 체온, 혈압 등을 실시간 체크한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시간 내 무사히 마무리된 수술. 하지만 아직 중요한 고비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마취 깼어요? 네? 마취 깼어요? 네. 아니, 이제 깨려고 누워있어요. 아 그래요? 수술 가나요? 응? 같이. 아 지금 이제 수혈 맞고 있나요? 지금 막 수술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피해서 하면 이콩이가 마취해서 말끔하게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고 있는 이분. 바로 동물 마취과 전공의 장민수 의사다. 마취 통증약 전공이 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 마취를 선택하셨어요? 강아지 말을 못하니까 통증에 발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강아지 사람하고 비슷한 통증을 느끼는 게 거의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귀엽죠, 이콩이. 우리 이콩이 잘 버텨줬구나. 수술 후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잠시 중증 치료실에 입원하게 된 이콩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잠시 후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이콩이와는 달리 며칠째 중증 치료실에 입원해 집중 치료 받아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때마침 중증 치료실을 찾아온 사람들. 복장을 보아하니 의료진은 아닌 듯한데, 아니 누구세요?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그 아이 환자들 상태 한 번씩 직접 보실 수 있게끔 면회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까망이를 보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 가족들. 그리고 힘내야 된다, 우리 애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심장. 네. 이거 콩팥.
뭐야? 나봐. 카메라 본다. 우리 거 카메라. 저희 엄마가 부치시 파스 먹고 토하고 한 달 정도 계속 토했는데 여기 늦게 데려왔어요. 저희 너무 늦게 데려와가지고. 근데 많이 회복이 많이 된 거예요. 원래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잘 버텨주는 중이어서 계속 이제 좀 기도하고 좀 응원해주고 있죠. 기분 좋은 기분 지금 오늘 3명 왔잖아. 얼마나 좋겠어. 우리 행콕 그치? 우리 행콕 언니 보고 싶었지? 언니도 행콕 보고 싶었다. 아이고 미안해 행콕 언니가 미안해. 검사 잘하고. 안 이랬거든. 뭐만 있어. 알았지? 행콕 언니 이따가 올게. 이따 올게. 얼른 가야겠다. 싸봐. 예. 힘들겠다. 행콕 언니 갔다 올게. 까망이가 가족들과 짧은 이별을 나누는 시각. 치주염 수술을 마친 이 공이는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중.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해줬어요.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꽁이가 마치 잘 버텼어요. 감사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마취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서 저희도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한 3일 정도는 사료를 이 공이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참 길었던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까 친구. 들어갈까 친구.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떠세요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한숨 쉬었어요. 잠을 며칠 못 잤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잘 견뎌줘서 고맙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거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돼요, 저는. 네네네. 같은 시각 중증 치료실에 달아둔 거치캠에 수상한 움직임 포착되어 아니 중증 치료실에 웬 냉장고가 다 있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애기들 처방식이에요. 진짜요? 아이들 질병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처방식들이 달라서 그 처방식들. 아이들 질병에 따라 또 달라요? 네. 누가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 수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직 못 먹었어요. 선생님들 식사 아직 못 하셨는데 우리 애기들 식사 계속 준비하고 계시네요. 애들이 먼저 와서 저희는 시간 있을 때 먹어요. 진짜. 아픈 동물들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게 어디 보호자들 뿐일까. 위중한 상태의 녀석들을 밤낮으로 돌보는 의료진 역시 쉴 틈이 없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친구들이 가장 눈에 밟힌다는 응급의료팀 김성훈 수의사. 왜 안 먹어? 빈혈인데 면역계 문제 때문에 생긴 용혈성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안내견 하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퍼피 워커 하던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가서 그 분들이 지금 돌봐주고 있는 아이인데 다른 거 뭐 좀 뿌려주면 잘 먹을까 해서. 송이쌤, 맛가루 어디 있어? 이거 맛가루인가? 맛가루 그게 뭔가요? 이거 뿌려주면 잘 먹나? 가출한 식욕도 절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마법의 가루 맛가루. 과연 해피의 반응은? 3, 2, 1 빙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니 너 조금 전까지 밥 안 먹던 그 애 맞니? 맛가루 뿌려주자마자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해피. 개눈 감추듯 사료를 먹어 채우기 시작. 맛가루가 뭐예요? 이거 약간 소고기 간식 같은 거 갈아 놓은 거거든요. 이제 입맛 없는 아이들 저희 같이 주려고. 동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고된 일상도 보람차다는 동물병원 수의사들. 네, 맛있어.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답답한 거고 말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좀 좁혀서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어렵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치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가 가장 행복합니다. 첫 번째 관찰구역 동물병원에 필적하는 두 번째 관찰구역은 뭘 생각하든 당신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펼쳐질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동물원이에요. 이야, 이 얼마 만에 동물원 구경인지 고픈 마음을 안고 달려갔건만 지금은 동물원도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 이제라도 철수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저런 걱정에 갈 곳을 잃은 관찰팀. 저 어째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청주 동물원의 간단 정보 읊어드려요. 1997년 개원한 이곳은 우리나라에 딱 3곳밖에 없는 서식지회 보존동물원 중 하나예요. 자연 그대로 보존이 어려운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곳에선 총 85종 약 48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단순한 동물원을 넘어 갈 곳 잃은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되길 꿈꾸는 동물원.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관찰팀을 기다리고 있을까? 요원들이 거치게 날기 시작하면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는 시그널. 관찰팀만 믿고 팔로우 미. 자, 시작하겠습니다. 웰컴 투 청주 동물원. 웰컴 투 야생동물의 왕국. 인적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동물원의 오전 9시. 공중 시찰 중이던 드론 캠의 다급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동 카트에 몸을 실은 이분의 정체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관악구가 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한번 지금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관악구 좀 잠깐 같이 보시죠.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야성은 사라지지 않는 야생동물. 이 본능과도 같은 야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야생동물 소이사라 부른다. 오늘의 첫 번째 진료동물은 낙타와 사슴의 특징이 혼합된 초식동물 관악코. 남아메리카 초원에 무리를 지어 사는 녀석들. 최대 시속이 50km가 넘을 만큼 잘 달리는 걸로도 유명하다. 그런 관악코가 자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서질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팀이 이제 진료 사육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사육도 이제 좀 총괄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관악코가 굉장히 효자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픈 애가 아닌데 저도 이렇게 아픈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이런 동물, 건강한 동물들은 굳이 저희가 이제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사실 좋죠. 저희가 안 보는 게 좋은 거죠. 비록 우리 안에서 생활하지만 사고와 위험, 질병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야생동물들. 바람잘 날 없는 동물원의 최강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주사면 주사, 맞추면 맞추, 수술이면 수술, 일당백 최태규 수의사. 각종 약품 관리부터 혈액 검사까지 척척. 동물병원의 살림꾼 정은영 수의사. 사나운 맹수와의 교감은 물론 20년의 노련한 현장 경험까지 야생동물 수의학계의 지존 김정호 수의사. 이들이 꿈꾸는 동물원은 어떤 모습일까? 하루를 살아도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멸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식지가 없으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있는 건데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 야생동물의 삶을 속박하는 동물원의 존재에 사회적 화두를 던진 이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된 곰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동물원.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개념 동물원.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청주동물원의 오전 11시. 지축을 뒤흔드는 울음소리.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매서운 눈빛. 존재만으로도 위압감이 팍팍 느껴지는 자타공인 최강의 맹수. 시베리아 호랑이 호부미. 아니 저 호부미 형. 호랑이 보고 놀란 가슴 간신히 부여잡고 본격적인 관찰에 돌입한 요원들. 그런데 이 살떨리는 분위기 뭐죠?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호랑이 맞죠? 아니 우리 저 호부미 형 말씀이신가요? 호랑이 마취 왜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예. 조금 이제 정상이 아니라 그걸 의심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방사선밖에 없어서 이제 CT를 찍으러 충북대 동물병원으로 지금 가려고 마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닥에 축 늘어진 채 꼼짝도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인 호부미. 어디 그뿐일까? 영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걸음걸이까지. 호부미의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야생동물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척추 손상.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작 호부미는 느긋하기만 한데. 더 늦기 전에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 마취 담당 최태규 소의사의 어깨가 오늘따라 더 무겁다. 야생동물에게 마취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잘 알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최 소의사. 조심스레 마취총 안에 주사기를 넣는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호부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녀석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 좁은 철창 틈 사이로 마취총을 들기 위해 애써보지만 정확한 조준이 쉽지 않은 상황. 본능적인 감각이 발동했는지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 녀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회를 포착. 목표 부위에 정확히 주사기를 꽂았다.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뿐. 몇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묵묵히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다. 기다려볼까요? 가자. 15분에. 네,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 밖에선 호보미를 안전하게 이송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새 한껏 기세가 누그러진 호부미. 사육장 안을 천천히 어슬렁거리던 녀석이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둘러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 들것을 바닥에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미세한 경련을 보이는 뒷다리. 안전을 위해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로 했다. 마취 내내 호보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김정호 수의사예요. 얘네가 왜냐면은 이제 마취 약물에 대해서 좀 무호흡이 있었어요. 과거 이력에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긴장도 해야 돼서. 선생님 얼굴에 긴장이 지금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사실 이제 얘한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항상 긴장해야죠. 호부미의 건강을 위해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
걱정과 미안함이 앞서지만 녀석만 무사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마취 여부를 확인하는 최태규 수의사. 동공도 살펴보고 발가락도 꼬집어 보지만 조금 전과 달리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마취는 성공했지만 산 넘어 산. 이제는 집채만한 덩치의 호랑이를 안전하게 싣고 나가야 한다. 좀 더 들어. 그렇지. 귀여워. 장정 9명도 쩔쩔매는 호부미의 몸무게는 176? 177. 12kg 빼 이거 12kg. 단감 무게 12kg. 자 이거부터 풀러. 165kg 기록해 주세요. 호부미가 마취 상태에 빠져 있을 동안 몸무게 검사부터 혈액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의료팀. 바로 그때 마취 상태의 호부미가 갑자기 온몸을 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호흡 곤란을 겪는 듯 움직이지 않는 배. 김종호 수의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현재로선 호흡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주는 것이 급선무. 호흡이 온 것 같아. 네, 호흡이 왔어요 지금. 기사님.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 잡고 지금 호흡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의 기도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기도 삽입술. 지금까지 수많은 맹수들을 진료해왔던 김 수의사가 진두 지휘를 맡았다. 과연 그는 위험에 빠진 호부미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자, 됐어. 오케이. 냉철한 기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 아, 좋아. 저기 호흡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에요. 일단은 좋아. 좋고. 잠깐만. 됐어. 아시는 걸로 일단 가져. 자, 일단은 이제 뚜껑 덮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병원에 도착하기 무섭게 CT 촬영실로 급하게 옮겨지는 호부미. 수많은 의료진을 몰고 다니는 호랑이 환자의 등장에 대학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호부미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모든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 의료진들의 입이 바짝바짝 말라간다. 아무리 잠들었다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좌종 압도하는 위용에 오랜 경력의 수의학과 교수님은 물론 병원 식구들까지 바짝 긴장한 모습. 시베리아 호랑이가 CT 촬영을 하는 게 예산 일은 아닐 찜대. 공기가 넣었는데 다 빠져서. 해건배가 막혔어. 이제 될 거예요. 희귀한 구경거리잖아요. 희귀한 건가 이게? 호랑이가 뭐 CT 들어가는 장면은 보기 힘들겠죠? 이제 CT 찍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예, CT 찍고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제 아빠가 여기 똑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되게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 네, 똑같은 개체가 죽은 적이 있으니까 긴장을 좀 했죠. 이대째 맺어온 특별한 인연. 호부미는 박남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데 들어가? 밀어 넣어봐. 의외의 돌발 상황 발생. 들어가서 들어 옆에. 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보지만 하나, 둘. 뭐야? 테이블이 안 넣어집니다. 어? 테이블이 안 넣어집니다. 무게 때문에 그런가 약간 낼게요. 하나, 둘, 셋. 초반부터 총체적 난국. 어떤 상태인 거 같아요? 지금 그 CT는 촬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테이블에서 그 밸런스를 못 잡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을래? 네. 엑스레이. 저기. 결국 CT 촬영을 포기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엔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한데 찍을게요. 네. 경과를 지켜보던 의료진의 표정이 어째 심상치가 않다. 송진기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행여 호구미도 박남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주시하는 김정호 수의사. 좀 퇴행성 변화가? 예, L3, L4 쪽에 디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 조형을 좀 해가지고 보신다고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검사 시간.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을 호부미. 그 곁을 김 수의사가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 발전 다 찍었지? 네. 이제 호랑이 옮깁시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진 조금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 올해 14살. 시베리아 호랑이 호부미의 척추 상태는 어떨까? 평생을 동물원의 좁은 우리 안에서 살아온 호부미. 그래서 병에 걸린 건 아닐지. 모두가 애태우며 기다렸던 최종 결과는 심하진 않고 증상이 디지털 쪽으로 누라고 확실히 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야 안도하는 김 수의사. CT 찍어도 다른 뭐 발저름의 원인이 뭐 근골격계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허리 수술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려했었던 이제 디스크 쪽은 아니라 신경계 쪽은 아니라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은 또 뭐 처치를 해야죠. 호부마, 너도 고생 많았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제 좀 내릴게요, 이거. 네, 가고 있습니다. 문 닫히면.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안고 다시 동물원으로 복귀. 하지만 모든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후 3시 동물원 깊숙이 자리한 격리 사육장 상황.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해 보여도 480마리 야생동물의 치열한 삶의 터전인 청주동물원. 여우 막사에 때 아닌 불청객이 등장했다. 사육사의 손을 피해 요리조리 달아나는 여우들. 마취 담당 최태규 수의사까지 합세한 걸 보니 큰 진료가 있는 모양이다. 여우 중 가장 크고 흔한 종인 붉은 여우. 이 녀석들에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대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진료.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아주 중대한 수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 웬만한 의료 장비들이 모두 갖춰진 동물원 내 수술실. 수술 준비 역시 일반 종합동물병원과 다를 바 없다. 네, 뭐 저희가 85종의 동물들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한 거는 저희가 이제 가고, 네, 사실 뭐 큰 애들이라도 좀 심각한 어떤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하긴 하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랑은 좀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사실 적당한 어떤 여우 숫자만 좀 우리가 사육을 하려고 중성화 수술을 해요. 봄은 야생동물의 본격적인 번식철. 좁은 우리에 한데 모여 살다 보니 치열한 번식 싸움도 다반사.
그래서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여우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린 특단의 조치. 한정된 공간에서 개체수 조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본격적인 수술 전에 먼저 수술 부위의 털을 깎는다.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털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정호 수의사를 필두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중성화 수술. 동물원의 여우가 좀 더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 흘리는 야생동물 수의사들. 여우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건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 과정을 모니터 중인 김권식 사육사. 자기 아픔을 잘 나타내질 않아요, 야생동물들이. 뭐 저희도 나름 뭐 그래서 사육사가 하는 일은 아프지 않게 미리 사전에 잘 먹이고 또 케어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저희의 본분이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얘네들이 참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갖고 항상 뭐 긴장 속에 사는 거죠. 이게 뭐 사육사는 직업에 가진 운명이 아닐까요? 불행한 동물이 없는 동물원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동물 복지란 무엇일까? 새끼를 낳았을 때 애들이 뭔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더 못하게,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 동물원의 자리도 비좁아지고 그 비좁아지면 동물들이 살기가 더 나빠지잖아요. 동물원에서 살기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저기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주목해 보기로 하자.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나타난 이분들의 정체는?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저희 관찰 카메라 입사해서 나왔는데요. 혹시 사육사는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오셨? 네. 여기 저희 녹색연합 환경단체인데 저희가 이거 시민들이랑 구조한 애들이에요. 원래 이 친구들이 그 응답 채취용 사육곰이라고 응답 채취를 위해서 농장에서 길러지던 친구들인데 시민분들이 이제 모금해 주시고 관심 보내주시고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3마리 구출해서 청주도 동물원에서 보호해주고 계셔요. 2018년 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서 가까스로 구출한 반달 가슴곰 3남매 바니, 다리, 곰이.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곰 3마리에게 청주동물원은 따스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반가운 손님이 온 걸 아는지 전에 없던 애교를 폭풍 발사. 잘 지내는 걸 보니 활동가들도 흐뭇하다. 싸움은 안 돼, 서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좋으세요? 농장에 있을 때부터 봤었는데 또 훨씬 더 활발해지고 털도 이렇게 잘 자라게 몸도 뭐 살도 찌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정부의 사육곰 정책 폐지로 한때 1,400여 마리에 달했던 사육곰의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400마리 넘게 그 사육곰들이 철창 안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어요. 동물원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바뀌어야 된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악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그 생츄어리 형식의 동물원으로 옮겨서 보호를 하는 청주동물원도 뭐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마리의 곰이 있었으니 올해 27살 할머니 곰 반순이다. 무언가 심기가 언짢은 듯 사육사를 애타게 바라보는데 나이가 들어 부쩍 쇠약해진 탓에 발바닥을 질질 끌며 기어다니는 일이 잦아졌다는 반순이 제대로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어 보인다. 사육곰 구조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야생동물 수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최태규 수의사. 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은 뭐 다리 뭐 관절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발바닥도 저렇게 상처가 나지 않았나. 잘 못 써서 끄는 영상.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에 상처가 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 아픈 게 발바닥뿐일까? 좁은 우리에 갇혀 생활하며 홀로 고통을 삼켜왔을 반순이. 동물원의 주치의들은 아픈 동물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준다. 오후 6시 호범이의 현재 상황 연결하라 오버. 이쯤이면 마취에서 깨어날 법도 한데 아직도 긴 잠에 빠져있는 호범이. 지켜보는 수의사들도 애가 탄다. 야심한 시각까지 불을 밝히며 호범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들. 호랑이 상체 들고 앉아 있습니다. 두리번두리번합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녀석. 드디어 호범이가 마취에서 깨어났다. 됐어요. 예. 이제는 뭐 죽을 가능성 많이 낮아졌습니다. 척추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늦게 일어나요. 이게 들었으니까 뭐 저 정도면. 네. 가까이 안 있으니까 기억. 멋지다. 장하다. 대견하다. 산중호걸 호범아! 사회가 조금 더 동물을 과학적으로 여기고 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동물과 사람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이 그렇게 너무 희생당하지 않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가족.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인 동물.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관찰 종료. 독후가 오래 못 가요. 1년에 한 2번 정도 작업을 해요.